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 더욱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어릴 때부터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엄마는 저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하시고 오후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도 항상 제게는 웃는 얼굴로 대해주셨죠. 우리 딸만 잘 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엄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비며 생활비며 제가 필요한 건 뭐든지 마련해 주시려고 밤낮 없이 일하셨죠.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바로 우리 엄마였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에도 엄마의 사랑은 계속됐어요. 제가 결혼을 앞두자 엄마는 평생 모은 돈과 대출까지 받아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 주셨어요. 신혼집은 있어야지. 우리 딸이 남의 집에 얹혀 살 순 없잖아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때 엄마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결혼 후 제 삶은 예상과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우리 며느리 집이 어디야? 부모님은 뭐 하시고 하며 재산을 은근히 떠보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관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계산하고 계셨던 거죠.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용돈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매달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효도라고 생각하고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아들 결혼시키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시고 심지어는 너희 데이트할 때 쓴 돈도 내가 된 거니까 갚아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이해해줘. 이게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이해하라고요?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라도 하면 아들 뺏어간 여자가 감히 하면서 온갖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임신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낳으면 용돈 올려줄게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다행히 딸을 낳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확연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딸이면 뭐 하냐는 말을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저를 위해 애써주셨어요. 산후조리를 도와주시러 와서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조용히 저를 돌봐주셨어요. 우리 딸 너무 힘들어하지 마.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야. 하시면서도 엄마의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딸 행복해야 해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 저만을 위해 살아오신 엄마가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시다니. 장례식장에서 저는 며칠을 울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그저 엄마가 그리워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남편이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제 아파트를 우리 엄마한테 넘기는 게 어때? 엄마가 전세 들어가실 집을 찾고 계시거든.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유산 이야기를 하다니요. 제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니면 그 아파트 팔아서 내 사업 자금으로 쓰자. 어차피 내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 주신 집을 엄마의 마지막 사랑을 이렇게 쉽게 말하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표정이었어요. 전혀 미안해하거나 죄송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당신 정말 미쳤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소리를 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들의 화를 내더라고요. 뭐가 문제야? 이제 우리 가족인데 효율적으로 써야지. 내 엄마도 돌아가셔서 어차피 물려받을 사람 너밖에 없잖아. 그때 정말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저와 결혼한 이유를,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제게 관심을 보였는지를 말이에요. 처음부터 엄마의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며 모은 돈인지, 그 집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야, 이제 시어머니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죽은 사람보다는 산 사람을 챙겨야지.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죽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사업하는데 도와주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그때 정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이용당하는 존재였을 뿐이에요. 엄마의 사랑도 제 감정도 모든 게 그들에게는 하찮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저도 달라졌어요. 울면서 당하고만 있을 적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물려주신 건 집만이 아니라 강인함이기도 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염치 없이 구는 사람이 과연 깨끗할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시어머니는 10년 넘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였고, 둘은 시아버지 몰래 여행도 다니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비용을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어요. 증거를 모으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사진, 호텔 예약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완벽했어요. 그리고 저는 행동에 옮겼어요. 먼저 시아버지께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처음엔 믿지 못하시다가 증거를 보시고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셨어요. 평생 신뢰했던 아내와 친구에게 배신당하신 거니까요. 그 다음은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려드렸죠. 남편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엄마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 엄마는 절대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남편도 시어머니 일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 저를 붙잡지 못했어요. 더구나 시아버지께서도 저를 이해해 주셨거든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우리 집안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시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폭로한 이후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뒤에서 험담을 하며 살았는지 이제 그 화살이 모두 자신에게 돌아온 거였죠. 외도 사실이 알려지자 동네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남편은 사업 자금도 못 구하고 엄마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의기소침해졌어요. 제가 떠난 후에는 혼자 살면서 많이 후회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혼 후 저는 딸과 함께 엄마가 마련해 주신 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엄마의 사진을 벽에 걸고 매일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인사를 드려요. 딸도 할머니 사진을 보며 할머니가 우리 집 지켜주고 있어 라고 말해요. 지금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딸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이 감사해요. 엄마가 물려주신 이 집에서 딸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어서 말이에요. 가끔 돌이켜보면 그때 그 상황이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주신 걸까요? 이제 저는 당당해요. 엄마의 사랑 위에서 딸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언젠가 딸이 자라면 할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지 말해줄 거예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사랑은 승리한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